네. 그, 왜 요즘에, 평생학습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저 그죠? 학습이어야 한다. 필습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그, 실제로는 필습인데, 그죠? 본인은 학습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 심각한 거라 생각해요. 그럼 무엇이 그렇게 하냐면, 그냥 뭐 폐해서 그러잖아요. 폐쇄적인 기존의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폐쇄적인 기존의 자기가. 그러니까 폐쇄 딱 이 막을 치고 벽을 딱 둘러치고 거기 오직 살아있는 것은 기존의 자기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존의 자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것들에 대한 그 애착, 그 다음에 그 남아있는 욕심, 그리고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진, 그런 것들로 형성되어서 딱 고착화되어버린 그 오만과 편견이거든요. 그러니 그것만 살아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로 학습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퇴행을 해요. 폐습, 적폐만 계속 늘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실은 죽음이란 뭐냐면요. 폐습에 대한 죽음입니다. 실은 본질적으로 가장 본질의 죽음은 아무리 죽어도 그 폐습이 죽어지지 않으면, 즉 적폐가 청산되지 않으면 하나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에 대한 반올림, 그 백에 대한 반올림도 그런 거예요. 실은 그렇게 평생을 사셨고, 그렇게 조화가 주어졌고, 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죽어서까지도 그 폐습으로, 그 적폐로 똘똘 뭉쳐가지고 저승까지도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준엄한 장면인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멸해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나는 누구의 아빠였고, 누구의 엄마였고, 누구의 부모였고, 누구의 자식이었고, 누구의 지인이었고, 누구의 친척이었고, 누구의 조카였고, 누구의 동창생이었고, 한 달이 건너뛰면 뭐 다 이웃사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랬던, 그야말로 아주 그냥 다채롭고, 했던 그 인생 전체가, 근데요, 어디에도 쓸 수가 없네요. 다 암흑투성이에요. 이런 최종 판결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평생학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당연하거든요. 왜냐하면, 자, 예를 들면 그냥 스마트폰 하나로만 생각해 볼까요? 삐삐였었어. 삐삐였을 때는 학습 별로 안 해도 돼. 이거 저로만 켜놓으면 삐삐삐삐 울려서 삐삐였잖아요. 우리 다 삐삐 찼었잖아요. 허리띠 쫙 차고 자랑스럽게 모토로라 삐삐 그때. 그게 제일 좋은 거였던가 뭐 하여튼. 그때까지만 해도 일산이 참 좋다 이렇게 됐었는데 그쵸? 변화, 발전, 진화, 진보에 실패하는 것은 폐쇄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지없이 그래요. 개인 그렇지, 회사가 그래요. 집단이 그렇고, 기업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신성장 동력. 왜 신성장 동력으로 더더욱 성장을 못 내려가냐면, 거기에 폐습을 청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루한 낡은 생각, 그런 관념,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경영진들은 그 의사결정구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의견이 들어오고 뭐 새로운 어떤 이게 사업거리를 제출하고 해도 그냥 뭐 본인의 판단에서 이거 아니다 하면 그냥 저기잖아요. 그 경영자가 정말 중요한 거죠. 한 나라에서는 이 정치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그죠? 네. 정신 세계를 담당하고 있는 성직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가치 척도가 정말로 그 종교의 본질적 가르침, 그 적나라한 가르침에 정확하게도 부족하게 적확하게 관통되어 있는가,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이들은 정말 고관 대작들은 그만한 어마어마한 그 책임감과 책무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러고 나서 무한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지. 정말 그래요. 그래서 자, 삐삐였어? 그럼 별로 학습 안 해도 돼. 돈 주고 사고 차고 다니면 돼요. 삐삐삐 하면 공중전화 어디 써? 해갖고 그냥 전화하면 돼. 왜 써? 하면 돼. 근데 이제 핸드폰, 그야말로 핸드폰 나왔잖아요. 이게 뚜껑이 있는 거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열는 거 갖고, 그때는 저기 뭐지? 이거 안테나를 뽑아요. 안테나를. 그게 또 멋있는 거예요. 그게 작동하든 말든 하여튼 촥 안테나를 쫙 뽑고 여보세요? 이게 멋지구나 이게. 그러면 이제 그거는 기능이 더 늘어났어. 그러니까 그 학습을 해야 돼. 그죠? 더 기능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삐삐보다는 더 많은 학습을 해야 돼. 그러다가 이제 그게 가고 이제 더 발달된 그 핸드폰 아직 스마트폰 나오기 직전. 그죠? 핸드폰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뭐 초코폰도 나오고 그건 다 이제 접는 거였잖아요. 다 일일적으로 다 접는 거였잖아요. 그럼 그거는 더 풍부한 거예요. 그죠? 뭐 전화 이런 거 기본이고 카메라. 그러면 그때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우와, 저거 사진 찍어야겠다 하면 그때 어쨌냐면 그 비디오 카메라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동영상을 찍는 카메라가 또 따로 있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구나 다 요만한 걸 하나씩 다 갖고 다녔어요, 실은. 그래가지고 어디 여행 가면 그걸로 그 카메라로 찍 하고 찍 찍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핸드폰 기능에 들어가 본 거야. 근데 이게 처음에 적응을 못해. 그래서 저 멋진 사진이 있다. 사진 찍어야 위해서 핸드폰을 들고 사진 찍어야 돼. 카메라에서 이러는 거야. 이걸로 찍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학습들이 막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마트폰 나와버렸잖아요. 이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돈도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냥 카드도 안 갖고 다녀. 스마트폰만 갖고 다니면 되거든. 그 스마트폰 쓱 스마트폰을 진짜 세상을 손에 쥐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더 풍부한 학습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엊그제 이제 또 폴드 6에다가 플립 6에다 나왔어. 이걸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학습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거기다가 자동차 계속 기존의 페이스를 정리정돈해서 더 훌륭한 기능으로 자동화 풀 오토 시스템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호텔이야. 달리는 호텔이야. 달리는 음식도 아니야. 이제는 달리는 특급 호텔이에요. 이 자동차가.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기능도 습득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또 학습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제 핸드폰 자동차만 봐도 평생 학습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런 건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천체 물리학, 과학, 의학, 예술, 예능, 그죠? 생물, 뭐 DNA 뭐 이런 거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많은 과학자 이런 분들 그 일선에 있는 분들이 풍부하게 경험도 쌓고 거기에 적용하고 새로운 이론이 끊임없이 나와요. 지금 이 순간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이제 정말 학습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거 가면 갈수록 더 고급지고 더 핵심적이고 더 본질적인 그 학문 분야들이 펼쳐지게 된다면 그러면 평생 학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세상 살이가 그러할진데 그죠? 그러면 이 세상을 포함해서 그죠? 우리가 발딛고 있는 세상 말 이것의 본질이
그 이면에 들어있는 세계라 그랬잖아요. 무형의 우주. 그죠? 삼라만상까지 합치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평생 학습을 해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시시각각 진화 진보를 일궈간다. 초질주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낙후되지 않고 거기에 합당하게 거기에 걸맞는 그 시대 그 역사 그때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정말 치열하게 평생 학습을 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폐습이 쌓이지 않아요. 폐습이 자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배움을 온통 다 스톱시켜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요걸로 평생을 우려먹으려고 하니 이게 바로 폐습, 적폐가 그러니까 적폐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적폐 덩어리가. 그러니 거기에 딱 그 적폐 덩어리가 돼 있으니까 한이 쌓이기가 딱 좋은 그릇이요. 그는 그러니까 한이 아주 쫙 머리부터 발끝까지 쌓이지 원한이 쌓이지 미움이 딱 최적화돼. 미움이 쌓이는 최적화된 그릇이야. 최적화된 인체야. 그러니까 미움만 싹 쌓이지 어둠이 자리하기 가장 좋은 여건을 해서 어둠 덩어리가 되지. 부정이 임자를 만난 거야. 드디어 자고일의 유사이대로 니구나. 니 인체였구나. 니 영혼과 니 물질 육신이야. 그래서 머리끝에 발까지 어둠 투성이로 아주 그냥 무지가 이야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내가 이때까지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무지 대왕님하고 그래서 굴신굴신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무지천지야 무지. 그래가지고 이제 죽어. 그 발언이 뭐가 되겠냐고. 그렇잖아요. 제가 좀 격하게 말씀을 드려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정말 정말이라도 우리가 참으로 인간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 그죠? 이건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진지하고 진심을 담아 친정하게 우리 인간 간의 대화인 거예요. 인간의 나눔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한 거라 생각해요. 정말 제가 이렇게 자주 웃는 것은 제가 속이 없어서 그래요. 속 없는 저도 이제 이런 조금이라도 기특함이 있는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럼 속 꽉 찬 분들 아니세요 다 우리 이모가. 그래서 속 없는 저놈도 저런 소리를 하는데 에이 자존심 상해서 다시는 저런 얘기 안 들도록 내가 아예 인간 위에 대왕 인간이 돼야겠다. 이러시면 되죠. 뭐 까일 건 뭐. 자, 그러면 이제 봐요. 이거 굉장히 내용들이 여기까지 속속들이 이해적인 각성이 되어져.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요거는 조금 제기할 것 같아요. 자, 먼저 영혼천도부터 보시게요. 그러니까 영혼천도 제사, 장례, 귀신, 신내림, 빙의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죽음과 관련한 기존의 폐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살펴본 죽음의 메커니즘, 사후의 메커니즘은 기존 죽음 개념을 그대로 그게 아니에요. 새 시대, 새 역사, 신이 되어진 인간으로서의 죽음이 무엇인가?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고 사후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고 그걸 우리가 쏙쏙들이 함께 해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여기까지 있어 왔던 죽음과 관련한 기존 폐습인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영혼천도요. 영혼천도. 와, 영혼천도. 네. 영혼천도. 그래요. 자, 우선, 예. 이게 바보, 이게 원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영혼천도가 뭐냐, 영혼천도에 대한 게 뭐냐면, 죽어서 반월인 끝점, 이 마침표 딱 찍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끝이다, 이제. 아예 끝이다. 죽어서 반월인 끝점 그랬잖아요. 영혼천도가. 요 제사도 죽어서 반월이 끝이고, 장례는 소각되어 반월이 끝, 귀신은 오매불망 반월이 끝점. 이렇거든요. 요 오매불망이에요, 오매불망. 얼른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거잖아요. 자, 요것만 보시게요. 영혼천도는
죽어서 반올림 끝 그랬죠. 지금까지 우리가 뭐 해왔냐면 요거 한 거예요. 죽어서 반올림 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인간의 본질, 우리 인체의 그 구성인 물질 육신과 그 영혼도 혼과 백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은 영혼촌도인데 죽어서 반올림 끝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혼촌도가 죽어서 반올림 끝났어요 이 말이거든요. 이거 이제 원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혼촌도를 우리 인간 이렇게 해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인간이 죽어서 반올림 끝, 요거 이해되죠? 그럼 인간을 요 영혼촌도로 대체를 해보세요. 그러면 영혼촌도가 죽어서 반올림 끝났어요 이 말이 되잖아요. 네. 요거를 조금 이해를 좀 하시게 해요. 자, 상기해 보시면 여기 지금 그 표가 없어서 이제 이랬잖아요. 여기가 도리 사회 메커니즘이에요. 지금 요것들에 대해서 다 지금 사회 메커니즘을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 대한 사회 메커니즘이 다 됐으니까. 그래서 반올림 끝, 반올림 끝은 뭐예요? 사회 메커니즘의 핵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혼 촌도가 죽어서 수명을 다해서 그 좌가 해소되어지고 이합집산을 해라 원시 반범. 그래서 죽어서 반올림 끝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그동안은 죽음 이러니까 우리 인체의 직접적인 죽음에 대해서만 다루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에서 원래 도리가 뭐였던가요? 도리가 만유의 부모였잖아요. 만유의 처음, 그 태초다. 그러니까 인간의 처음이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 만유 속에는 당연히 우리 인간이 만유의 으뜸으로, 그 피라미드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만유의 으뜸으로 요 자리에 있는 게 이게 인간인 거예요.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는 수많은 사물 현상, 구성하는 그야말로 삼라만상 이렇게 칙칙칙칙칙칙 해가지고 그 정점에, 그 정수로서 세상적 개념으로는 정점의 자리에 위치하고 그 본질의 개념에 있어서는 정수로서 자리하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신이 되어진 인간의 최종 도달점이 신이 되어진 인간으로서 개념이기 때문에 정수. 그래서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기 아래에 있는 풀 한 포기가 죽고 나서 메커니즘 어떻게 되고 사회 어떻게 되고 이거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들의 총체적인 결집체이자 이것들의 정수고 이것들의 정점이 그리고 이것들의 총 대표주자 그죠? 가장 으뜸된 존재인 인간의 죽음의 문제, 죽음의 메커니즘, 그 사후 메커니즘 이거부터가 규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유 전체가 인간이 이러할진데 가장 으뜸된 존재인 인간이 반올림 죽음의 메커니즘, 사후의 메커니즘이 그러할진데 그러면 전체 만유는 어쩐단 말이에요. 더더욱 전체 다한테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리가 인간의 부모다 그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고 만유의 부모, 만유의 자, 만유의 태초, 만유의 처음입니다. 만유의 이름이 요람입니다. 그런 거예요. 만유라는 이 전체를 말하죠. 그죠? 예. 그 중에 으뜸이 우리 인간을 정점으로만 삼라만상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개념들은 이제 뭐냐면 자, 이 만유 속에는 이 영혼촌도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바람도 있고 구름도 있고 오늘 비 오는 것도 있고 태양도 있고 안드로메다도 있고 플레이아데스 소문도 있고 오리온자도 있고 그죠? 여기는 다 있는 거예요. 삼라만상 말 그대로 온갖까지 모두 다 그것들이 총체적인 통합자가 인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두 다에 대한 반올림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여기 의자가 있어요. 의자. 이 의자도 여기에 해당하겠죠. 삼라만상. 이게 사물이잖아요. 모든 사물현상. 그죠? 사물현상, 어떤 명제. 하여튼 생겨날 수 있는 그 모든 것.
생겨날 수 있는 것, 이미 생겨난 거 포함해서 생겨날 수 있는 그 모든 것. 1초 동안 바람이 불고 휙 지나갔어요. 요것도 해당돼요. 이게. 그죠? 만유의 좌다. 만유에 해당한다 이 말은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이든 없는 것처럼 있는 것이든 그것이 꿈결에 있는 것이든 하품하는 사이에 있는 것이든 그 다 속속들이 다를 아우르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적용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의자 얘기하려고 그랬죠? 그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의자로 합시다. 여기가 의자가 죽어서 그 의자에 대한 반올림이 끝났어요. 이 말이 되겠죠. 그죠? 네. 자, 내 추억. 어렸을 때 그 기억. 어렸을 때 기억이 죽어서 반올림이 끝났어요. 그죠? 떠나간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미련이 죽어서 반올림이 끝났어요. 그죠? 옆집 아저씨를 미워요. 옆집 아저씨가 미워요가 죽어서 반올림이 끝났어요. 그죠? 수박이 죽어서 반올림이 끝났어요. 내가 수박 다 먹어버렸어. 진짜 제가 본 분 중에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먹방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와 진짜 잘 잡수네. 왕. 그 연약한 아가씨가 그냥 어머 세상에 저렇게까지 먹을 수가 있나. 걱정돼. 그러고 또 이제 요즘 예능 TV 있는데 보면 예능 프로그램 보면 그 먹는 거 혼쭐 내러 왔어요. 막 이런 거 아주 거기서 무조건 많이 먹어야 그 주인분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하여튼 1,000원한테라도 더 팔아줘야 되니까 그것도 잘 먹어. 억지로 먹는 게 아니야. 이제 그런 중에 정말로 저분은 먹는 거에 대해서 찐심이다. 진짜 찐이다. 찐이야 이거 있잖아요. 진짜 찐이다 느꼈던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영자님이세요. 이영자님, 그 코미디언 이영자님. 그래가지고 실은 이영자님이 이거 보실라나? 제가 어느 때 이제 어디에 이제 사는데 그때는 그 이영자님이 집집마다 이렇게 요리 잘하는 분들 그 집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방송 촬영해갖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파트에 옆집에 그게 있었는가? 그분이 있었는가 봐. 그 뽑힌 분이 있었는가 봐. 요리 잘한다 해가지고. 그 집에 취재를 온 거야. 그래가지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저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봤더니 이영자님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제 문을 팍 열고 이영자님! 그러니까 또 그냥 이러시는 거예요. 화이팅! 그런 야릇한 추억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영자님 어떤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먹어요. 먹는 건데 이제 맛있는 거 당연히 차려졌겠죠. 다 맛집 탐방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진짜 진수성찬 그런 요리들, 고급 요리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드시면서 다른 분이랑 이제 몇 명이 같이 이렇게 먹잖아요. 잘 먹는 분들 다 잘 먹는 분들 드시는데 이분이 울어요. 드시다가 울어 그냥 드시다가 그게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분들 왜 우냐? 지금 왜 울고 그러냐? 하니까 뭐라 하시냐면 이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다. 너무너무 맛있는데 이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먹을수록 이 맛있는 음식이 줄어들지 않냐. 나는 이것이 슬퍼서 눈물이 난다. 진짜 찐으로 진짜 참으로 먹는 분이다. 이거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저렇게 먹어야겠다. 진짜 저렇게 먹어야겠다. 그래서 먹을 때 눈물을 흘려야겠다. 너무너무 황홀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너무 맛있어. 근데 너무너무 맛있기 때문에 내가 이 먹는 순간은 너무너무 좋은데 이
너무너무 맛있는 것이 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없어진다라는 거. 이것이 슬퍼서는 눈물이 야, 참. 우리가 한 번을 먹어도 그런 경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 못하고 또 그렇게 아예 정말 그 맛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자체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황홀한 표현이 어디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바람을 맞았어. 와, 내가 지금 무수한 바람을 맞아왔지만 이토록 답답했던 나의 마음을 개운하게 속 시원하게 저 내 영혼까지 시원하게 좀 바람 내가 처음 맞았다. 그래서 울어야 돼. 이 바람이 그렇게 나를 속 시원하게 해준 바람이 나를 지나가야 한다. 가야만 한다는 이 사실이 내가 너무너무 안타까워 눈물이 난다.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애인하고 오늘 만나서 커피를 한잔 했어. 헤어질 시간이 됐어. 울어야 돼. 거기서 울어야 돼. 왜 울어? 이럴 거 아니야. 그 애인이 내가 항상 그래왔지만 진짜 또 그 인연을 만나면 만날수록 또 오늘 또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자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 눈물이 난다. 그렇다고 눈물까지 그러지 마. 나도 그래. 아니 내 얘기 좀 들어봐. 또 울어야 돼. 꺼이꺼이 울어야 돼. 비록 내일 만나지만 이 10시간을 님을 떠나보내고 자네에 대한 그리움 뜯는 다정노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뻔히 오늘 잠 못 자고 할 텐데 이게 안타까워서 이동안 자네를 못 보는 것이 너무너무 절절해서 눈물이 난다. 뭔 얘기하다 그랬어요? 의자 얘기하다 그랬다. 그죠? 맞나? 맞아요. 의자가 죽어서 반월이 끝났어요. 아까 요거 예를 들다가 그랬다.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네. 음식을 다 먹어서 온전히 먹어서 그거 먹었다는 건 뭐예요? 내 앞에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반월이 끝났다. 나로 승화했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럼 의자 같은 거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의자가 죽어서 반월임이 끝나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의자로서 이룰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안락한 거 의자의 기능을 100% 활성화시킨 그 정수, 정점의 그 경지, 그 단위, 그 차원, 그 격 그죠? 요거까지 다 꽃피웠어. 그죠? 마치 그 거대 항성이 블랙홀 진화를 다 막으면서 수명이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웜홀을 지나서 저기 화이트홀로 이제 그런 것처럼 그때까지는 의자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다 된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어쩌냐면 그 의자가 죽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거야. 이 주인은 이미 그걸 다 누렸어. 누릴 만큼 완벽히 누렸어. 그 다음에 이 의자도 이 의자로서 이렇게 생긴 의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명, 모든 역할, 모든 진화 발전을 다 이룬 거예요. 자 그럼 서로 옮겨야죠. 그래서 어쩌냐면 죽는 거예요. 이제 필요가 다 했다 이 말이야. 때려 부순다 꼭 이게 죽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다른 의자로 교체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필요가 다 했으니까. 그럼 그게 뭐냐면 죽은 장면인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더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의자를 회수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좌를 회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 재활용 센터로 보낼 수도 있고 누구한테 선물 줄 수도 있고 아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대신 새 의자로 교체를 하잖아요. 더 멋진 걸, 더 후진 걸로 하겠어요? 이거를 이미 경험하고 이거를 이미 구현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훌륭하고
멋진 걸로 교체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 과정이 반올림 과정, 의자에 대한 반올림 과정인 거예요. 그로서 어째요? 그 의자가 전혀 새로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정신 문화와 물질 문명은 진화,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반올림이라고 하는, 반올림이 뭐라고 그랬어요? 치환이라는 거죠. 치환. 5에서. 그죠? 이 사후의 메커니즘, 사후의 메커니즘 핵심이 치환이잖아요. 치환. 사후라는 게 5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은 우리 인간만 죽어서 반올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대표로 있는 모든 삼라만상의 속속들이 다 적용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모든 삼라만상의 대표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제일 높은 분한테 그게 적용된다는 말은 그럼 뭐야? 그 아래 있는 모두한테 무조건 적용된다는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요 이 반올림이라는 사후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만유에 적용되어져요. 만유에 실행되어지는 거예요. 사후 메커니즘의 대상은 모든 알 거예요. 삼라만상인 거예요. 빠짐없이. 또 그렇게 되어야 진정으로 그 다음 차원으로 그 다음에 더 멋지게 승화, 진화, 발전, 변화 이게 가속을 붙여가지고 총체적으로는 우리 전체 인류의 정신문화와 그 물질 문명이 화려하게 계속 꽃을 피워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영속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자,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럼 이제,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자, 여기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정수자 정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라만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삼라만상과 인간의 차별성이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인간이 어떤 존재구나. 그죠? 이게 이제 확연히 이해하실 수 있게 되고 있잖아요. 자, 인간이 있다. 그 다음에 제반, 사물, 현상. 자, 이 사물이라고 하는, 이걸 가리켜서 삼라만상이라 그러죠. 모든 사물과 현상을 삼라만상 말 그대로. 그죠? 자, 이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구성되어진 모두 다를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물이라는 개념성이 뭐까지 포함되냐면, 자, 이런 거예요. 그때 왜, 그 3원 700 할 때 그 7단계, 그 7단계 구체적인 게 이게, 생물로 치면 종속과목 강문계입니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건 정말 멋진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그 어떤 것이, 예를 들면 이 천장에서 여기, 바닥까지 뭐가 떨어진다 합시다. 이미지다 해봅시다. 그럼 어쩌냐면 이제 여기가 천장이 개에 해당할 거 아니야. 가장 넓은 범주일 거 아니야. 하늘이 제일 높은 곳이니까 제일 높은 곳에서 더 세밀한 구체가 돼가지고 그 아래 단계로 내려오고 더 풍성하게 돼가지고 예를 들면 저기서 뼈만 내려와. 뼈만. 근데 여기에 살부터 더 내려와. 그러면 종속과목 강문계 강까지 내려와. 그죠? 그럼 여기서 또 더 이제 막 세포가 붙고 여기에 막 DNA 들어가고 거의 이제 이 땅에 내려나고 완전 완벽한 생명체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종까지 내려버리면 완벽히 땅에 적응할 수 있는 생명체 이렇게 구체화되는 거예요. 요거를 크게 보면 일곱 단계화할 수 있다. 그것이 종속, 과목, 강문계다. 그래서 700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7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물 속에는 살아있는 다가 들어가요. 동물, 식물, 그죠? 이게 날라가 이게 열어놓고 있으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부터 좀 생각해 봅시다. 이 만유 안에서 이 우주, 세상, 인간 들어있음과 드러나 있음과 그대로 있음 이 다를 통틀어서 어떤 게 살아있고 어떤 게 죽어 있는 건가요? 어떤 거를 생명체라 하고 어떤 거를 무생명체, 생물과 무생물을 알 수 있을까요? 그죠? 네. 생물학적 견지에서야 심장 호흡을 하고 세포가 활동을 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말 그대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죠? 생명 활동을 하는 걸 이제 생물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면 돌이다, 그죠? 저기 뭐 물이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생명이 없을까요? 이제 본질로 들어가서요. 본질로 들어가서 그 무게로 보지 말고 본질인 그 질량, 정체성으로 들어가서 보자고요. 그러면 저 텔레비전은 생명이 없을까요? 이 의자는 생명이 없을까요? 이거는 진짜 무생물체일까요? 안 그렇죠. 그죠? 본질로 들어가면 모두 다가 생명체예요. 완벽히 살아있는 거란말이에요. 돌이 살아있어요. 생명체예요. 이제 생물학에서야 이제 그 살아있다 생물이라는 그 정의에 근거해서 이제 풀어놓은 게 거기서 보면 돌은 죽어있는 거고 무생물, 그죠? 호랑이는 생물인 거고 팔딱팔딱 뛰어다니고 잡아먹고 앙 해서 털 빠지고 이러니까 커가고 이러니까 돌은 맨날 그 상태 그대로 있잖아요. 발로 체이면 체인대로 쫙 굴러가서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죽어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본질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돌은 돌로서 살아있고 호랑이는 호랑이로서 살아있고 그죠? 고래는 고래로서 살아있고 또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서 살아있는 거예요. 저 텔레비전은 텔레비전으로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화된 그 모두 다는 다 완벽하게 저마다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저마다의 질량, 그죠? 요게 본질적인 생명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 없는 거예요. 선풍기는 살아있고 선풍기 저 버튼도 살아있고 선풍기 저 지금 돌고 있는 저 날개도 살아있고 저걸 돌리는 모터도 살아있고 저걸 구성하고 있는 플라스틱도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죽어있는 건 없단 말이에요. 다 생명체예요. 본질에 있어서는. 이게 본질적인 생명에 대한 그 정의가 되어져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은 살아있고 안 움직이는 것은 죽어있다. 이거는 본질적으로는 얼토당토하는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무엇으로 살아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돌이 어떻게 살아있냔 말이야. 저 텔레비전이 어떻게 살아있냔 말이야. 내가 전화를 팍 넣어야 이게 텔레비전이 이렇게 뉴스 나오고 움직이면 살아있다고 그거는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뭐 이해를 한다 치지만 저는 다 빼버리고 꺼버린 상태에서는 그럼 어떡할 건데? 고물상에 가 있는 텔레비전이 살아있냐고. 그죠? 근데 그거 살아있는 거예요. 골동품도 살아있고, 최신품도 살아있고, 내가 쓰고 있는 현제품도 살아있고, 그죠? 내 몸에서 그 죽어서 떨어져 나간 각질도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체 아닌 게 없어요. 이 벽도 살아있고, 이 건물도 살아있고, 이 벽지도 살아있고, 이 나무도 살아있고, 보드마카 다 살아있고, 내가 비록 당장 자른다 하더라도 그 손톱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무엇을 가지고, 그 만유적, 우주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살아있다고 하는 걸까? 그죠? 그게 이제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은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 본질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내내 해왔잖아요. 그걸 영혼이라 하는 거예요. 영혼. 영혼이 이 질량, 본질, 정체성이다. 이 영혼을 영혼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 질량으로, 이 정체성으로 살아있는 거거든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물 현상에는 삼라만상에는 빠짐없이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영혼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영혼. 그죠? 영혼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자, 우리 인간의 영혼을 보니까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두 가지로 되어 있던가요? 그죠? 우리 인간의 영혼을 보니까 혼이라고 하는 것과 백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었잖아요. 혼백. 그죠? 그리고 이제 물질 육신까지 해서 인체가 됐었던 거고. 그러면 이게 영혼이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죠? 이 혼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혼에 대한 반올림, 백에 대한 반올림. 죽어서 마지막 장면에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걸 합쳐서 영혼이라 해. 자, 그러면 영혼으로 살아있다 그러면 저 돌과 우리 인간의 차별성이 뭐죠? 저 텔레비전과 나의 차별성이 뭐냐고. 호랑이하고 우리 인간하고 무엇이 다르냐고 그러냐. 그죠? 다르잖아요. 확실히 달라요. 네. 이게 우리 인간과 전체 삼라만사가 분명한 이 차이점, 이 차별성이거든요. 차별화된 것을 갖추고 있는 게 우리 인간. 그래서 인간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대접을 받는 거고, 그래서 인간이 가장 삼라만상의 어떤 자리에 도도하고 당당하게 그 대표 주자로 딱 자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 우주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그 번질 얘기하시는데 똑같잖아요. 그러면 영혼으로 돼 있으니까 혼과 백으로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인간도 그 알맹이는 엑기스는 혼과 백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달라요? 여기서 다른 거예요. 뭐냐면 이 영혼 중에서 이 물적 실제에 해당한 이 백 있죠. 백. 이것도 영혼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이 백은 인간이든 삼라만상이든 코끼리든 호랑이든 지네든 뱀이든 저 나무든 바람이든 구름이든 저 하늘이든 뭐 플레이아데스든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선풍기든 저 텔레비전이든 백으로서는 똑같은데 이 혼 있죠. 혼 영적 실존 성스러움 이건 아름다움이잖아요. 백은 이 성스러움인 이 혼, 영적 실존, 이 가치척도, 정신세계, 이게 여기에서 이제 극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과 삼라만상을 구별짓는 결정적이고도 핵심적인 것이에요. 이 혼이.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저 텔레비전은 저 텔레비전의 영혼으로서 백이 있는데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혼이. 저 코끼리는 동물로서 그 영혼이 있어요. 그 백이 있어. 물적 실제에 대한. 이것이 이제 그 코끼리의 엑기스 본질이 되겠죠. 근데 코끼리에게는 혼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선풍기에는 물적 실제로서 백은 있지만 성스러워질 수 있는 이 혼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혼과 백으로 영원히 구성되어져요. 그죠?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혼에 대한 반올림, 백에 대한 반올림. 이 두 가지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인간을 제외한 모든 삼라만상은 그의 영혼이 뭘로 되어 있냐? 그것의 엑기스가 뭘로 되어 있냐면 이 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백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백으로만. 그래서 3700 기존의 혼백과 새돌이, 새시대, 새역사, 새인간, 시대의 인간으로서 혼백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기존 인류계의 기존의 3700 동양 철학에 의한 그 3700 개념은 실은 요것이 없는 상태로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혼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100이 기존 3700 얘기할 때는 이게 3혼에 해당해요. 그죠? 그래서 이 혼은 날아오르고, 왜냐면 하늘 소속이니까
그 다음에 이혼 말고 또 이제 700이 있죠. 그래서 그건 땅으로 흩어진단 말이에요. 물질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 가장 원초적인 그 설계가 3700으로 돼 있는 상태하고 그 설계가 혼백이라는 영혼과 물질 육신까지로 돼 있는 이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새 시대, 새 인간, 신이 되어진 인간이 신이 되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3700 개념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뭐라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 스마트폰 폴드 6가 나왔어요. 자, 스마트폰 폴드 6 입장이야. 예를 들면. 근데 예전에 있었던 삐삐가 저기 있어. 그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스마트폰 폴드 6 입장에서는 이게 어제 나온 거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그 초기 삐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저렇게 조악할 수가 있어? 이게 이제 능히 가능한 말이 될 수 있겠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얘기죠. 그래서 기존 영혼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의 그 기존 영혼에 있어서는 사람 영혼들이 많았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영혼들이 인간의 영혼으로 발돋움을 못함으로써 스스로 붕괴되는 위기, 자멸의 위기를 당연히 초래해야 쓰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악한 영혼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실은 이 기성세대 우리 지금 어른들, 현생 인류들, 이게 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새 시대다, 새 역사다, 새 돌이다, 새 하늘이 열렸어요, 새 땅이 마련됐어요. 이 말은 본질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으로서 어떻게 신이 되어져요? 사람이 먼저 인간부터 되어져야 하잖아요. 그 영혼의 조악함을 넘어서 완벽한 황홀찬란한 영혼을 구성해서 인간이 되고, 그래가지고 인간의 궁극적 도달점이 신으로 도약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냥 사람에서 신으로 팍 뛰고 이런 건 아예 없어요. 그런 거는. 그거는 저기 왔죠. 지네가 저기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전체의 대도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진정으로 그것을 이루어낸다. 진정으로 전체 인류를 위한 그 내리사랑이다 하면 뭐에 대해야 되냐면 영적 질서에 대한 재구성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이 기존의 영적 질서란 말이에요. 3700으로 되어 있는 여기는 이미, 그래서 2568년 전에 그러한 위대한 깨달음이 그 뒤에 못 나와지는 거예요. 그 뒤에 부처보다 더 똑똑하다 이런 사람이 몇 명 있었을까요? 못 나왔다가 아니라 몇 명이나,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전체 인류 개념을 보자고요. 한두 명이 깨닫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전체 인류가 다 같이, 그죠? 인류 공영을 이루어야 한단 말이에요. 홍익인간 이렇게 되어야 하잖아요. 나만 잘 쓰면 뭐하냐고, 그죠? 나만 똑똑하면 뭐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체 인류가 적어도 부처님 정도는 되자. 인간으로서 표상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그렇게 신이 되어져 버린 개념이잖아. 신의 경지를 이루어버린 경지잖아. 그게 최고 멋지고 최고 성스러운 장면이잖아요. 그죠? 진정으로 그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조악한 그 영혼, 영적 질서, 거기서부터 재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 재구성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제 다 우리가 이해했었잖아요. 돌이 태초의 그 가장 처음 그 부와 그 모, 그래서 그 부제도 모자 했잖아요. 골이 가야 하는 거야. 거기가 설계소거든. 애초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야만이 거기서 그거에 의해서 생겨나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로써 그야말로 새 인류, 뭐 표현하자면 제3인류, 신이 되어진 인류,
그 다음에 인간의 때, 주의 때, 사람의 때 이거를 마련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도모되어진 영혼의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영혼, 우리가 지금 해왔던 혼과 백 이 개념이 네. 네. 자, 그러면 이거 여기까지는 조금 마감을 하고 좀 쉬었다 하실게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 지금 진짜 인간의 그 정체성이 뭔지, 인간과 삼라만상의 그 극적인 차별점이 뭐냐 이 말이야.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해요. 아, 내가 동물이 아니구나. 아, 나 지네 아니네. 지네 같은 삶을 살아서 정말 안 되는구나. 예를 들면 그냥 나 나무도 아니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정말 정체성 그 질량이 정말 뭐냐 핵심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서로 나눠보자라는 취지거든요. 인간과 사물에서 모든 사물에서의 극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다 말이에요. 혼. 백은 모든 삼라만상의 공통적으로 자리에 있는 영혼 개념이에요. 백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영혼 중에서 백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물 현상은. 근데 유독 인간은 지금 새 역사에 있어서 인간이에요. 인간은 백과 함께 혼으로 영혼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우리 인간과 모든 삼라만상과의 극적인 차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삼라만상의 대표 주자고 기대주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워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각성. 이거는 이해와 정립에 해당하는데 백은 이 혼은 각성에 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야말로 성. 지금까지 있었던 성에서 그 성을 완벽히 깨달아. 여기 보면 소각 있죠. 소각. 그 수가 변해봤자 이게 물리적 변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가 변할 수 있으려면 그 근본에 이 분자단이 변해봤자 내나 그 모양 그 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루고 있는 그 요소들, 소들, 원자단이 이하에서 재구성이 되어야 진실로 그 물질의 성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걸 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치환이라고 하고 이걸 황골탈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골탈태가 됐는가? 이러면 고르로 가요. 이제 절대 퇴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질의 성질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기존의 물질 성질이 아예 없어지고 새로 거듭 태어났다, 부활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만이 유일무이한 우리 인간의 특성입니다. 이거를 코끼리도 못하고 기린도 못해요. 아무리 키가 커도 못해요. 고래, 혹등고래, 향유고래, 뭐 수염고래, 돌고래 아무리 큰 해상 동물도 못해요. 2000년, 3000년 된 정이품성 별로 저기도 나무도 못해요. 오직 우리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란 말이에요. 고유한 영역. 그래서 깨달아서 성인이 되어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구비하고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가 깨달아서 코끼리 버문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코끼리 종교가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기 가면 그 종교는 있어요. 저기 펠레 종교 있어요. 텔레비전 그거 나오더라고요. 해주더라고요. 거기 신이에요. 아니 그럴만 하잖아요. 그 축구의 황제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얼마 전에. 예. 그래가지고 거기 실제로 펠레 종교가 있어요. 펠레 신이에요. 신. 또 중국 가도 왜 있는데 관음장 같은 경우 그죠? 거의 신적인 그렇게 추앙을 받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그건 다 인간이잖아요. 인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 코끼리 종교 이런 건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차별화된 본래적으로
차별화된 가장 고급지고 최고단위의 최고의 경지를 잉태하고 있는 그 유일무이한 존재가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장엄함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자꾸. 이 존재의 장엄함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보세요. 혼, 백, 이게 갖추어져야, 그게 갖추어져야 존재하잖아요. 이건 영적 실존, 이건 물적 실제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을 제외한 모든 사물에서는 이거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물적 실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세상살이, 물질적 삶. 여기까지만 허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 너머로 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아름답고 성스러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특권을 갖고 있어요. 특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약에 평가한다 했을 때 뭘 갖고 평가를 하겠냔 말이에요. 그 고유의 권한이고 특권, 그 권위와 권능이 그것인데, 당신 정말 세상에서 당신 인간으로 삼남만상 중에 몇몇 1%도 안 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사셨는데 정말 인간다움을 실천하셨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걸. 그걸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요리되는 거예요. 비할 바 없는 유일무이한 그 존재의 장엄함이 우주 끝까지 어디까지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 와, 이러니 우리가 잠이 오다가도 잠이 빡 깨야 하고, 그죠? 정 잠이 오면 한눈이라도 이렇게 떠야 하고 이러니까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죠?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인지. 그래서 했잖아요. 나는 무엇인가? 준비된 하늘이고 벌거벗은 땅이다 그랬잖아요. 준비된 하늘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혼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 실존이잖아요. 하늘이 되는 거잖아요. 준비된 벌거벗은 땅이라고, 이게 정말 멋진 거예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이 말이거든요. 어떤 옷도, 어제 그 이태원 찬사가 말씀해 옷 갱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존재 나래를 끝까지 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벌거벗은 땅인 거예요. 완벽, 완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 그것이 우리 인간. 혼. 그래서 우리가 말도 있잖아요. 서로 대화를 하다가 영혼이 없는 얘기를 하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 그 인간 되게 그냥 대충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가 유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인간만. 여기는 무이. 둘만 아니면 된다. 그래서 여기가 나쁘면을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쁠 수 있다. 대신에 50% 이상 나빠지지 말자. 상대계니까, 이중성이니까. 그래서 둘만 아닌 걸로 해라. 둘에 침몰해버리라. 둘에 침몰 안 하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니야. 강해야 해. 오직 하나야. 오직 하나. 이거는 우리 인간의 고유의 권위와 권능이란 말이에요. 권능. 우리 인간만이 가진 차별화된 그 성스러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여기.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좀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요. 네, 좀 쉬었다 할게요. 네.